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어젯밤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올라타야 되지 않을까, 뭐 많은 고민들을 했던 그런 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비트코인이 왜 급등을 했는지. 근데 이게 오늘 가격 상승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어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장이 향후에 어떤 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0년 후 100배 오를 암호화폐 투자하라.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의 저자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이 비트코인의 이 역사적인 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 증시를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이 급등했던 것과 달리 미국 증시는요,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우지수를 보시면 0.28% 하락을 했고요. S&P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SVB가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기술 테크주가 많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빅테크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지만 은행주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고요. 이 보시면 웰스파고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6%, 7%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금융권의 어떤 위기 상황들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저항선이 뭐야 하면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그냥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24K를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승세 분위기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건데 CVD 차트를 확인하셔도요, 이렇게 급상승하면서 어떤 특별한 매물대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모든 주체들이 지금 매입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고래 같은 가장 규모가 큰 이 갈색 고래의 경우도요, 홀딩을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매입을 하는 그런 그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 뭐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지금 고래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지금 거래소로 입금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포지션 상에서는 굉장히 고래들이 많은 매입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CVD 지표에서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33에서 어제는 49까지 바로 치솟았는데 아직까지는 탐욕 단계는 아니고 중립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지금 44.89를 터치를 했는데 올해 연초에 있었던 상승 장대와 비슷한데 오히려 조금 더 소폭 높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상승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자, 그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변수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 자, 그걸 확인하려면요, 일단 금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달 이제 3월 22일 FOMC 미팅에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0.25냐, 0.5냐, 아니면 동결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의가 될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이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 금융권에 엄청난 타격으로 돌아왔어요. 이거는요,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모기지, 부실 채권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의한 영향들이었어요. 채권을 계속해서 파생 상품으로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의 재무 구조가 엉망이었다라는 건데, 이번 사태는 그것과는 다른 거죠. 지금 이거는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다른 요인으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버게이트 파산을 시작으로 SVB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도 오늘 아침 폐쇄가 됐고요. 거기다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지금 62%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도미노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쓰러지면서 중소형 은행들의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JP모건이나 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런 대형 은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규제가 강화됐어요. 근데 트럼프 정부 때 이 중소형 은행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뱅크에 대해서는 이 규제를 굉장히 완화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준 이번 달에 빅스텝 0.5% 상승은 이제 0%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지금 거의 불가능하고요.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0.25% 상승인데 지금 동결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결과는 이번 달에 이제 오늘부터 있을
일정들인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매주 발표되는 건데 이제 이게 FOMC 미팅 바로 직전에 이제 자료이기 때문에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에 대한 지표들까지 발표가 되면은 이걸 가지고서 금리를 조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결이냐 0.25냐 0.5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지켜보셔야지 우리가 이 가격의 향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요. 이게 지금 금융권 문제들이 굉장히 좀 심상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인을 연준에게로 지금 계속해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금리만 막아서 유동성만 줄여서 이 모든 사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연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연준의 목적은 물가 상승을 막고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건데요. 거기다가 하나 더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이거는 명시되지 않은 임무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금융 시스템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예요. 자, 근데 지금 금융 시스템이 급격하게 붕괴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벗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컨센서스 결과로는 일단 전년 동기 대비로 이제 6.1%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전월 상승률 6.4에 비해서는 소폭 둔화한 수준으로 현재 컨센서스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실제 수치가 발표돼야 되지만 예상치로만 봤을 때는 물가를 빅스텝을 해야 될 요인은 굉장히 크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이슈는요. 올해 하반기에 피벗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상태가 안 좋다는 건 금융 시스템이 문제가 된다는 건 이게 실물 경제로 이제 전이가 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을요, 계속해서 연준이 이 금리 인상만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근원적인 어떤 해결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에 타격만 입혔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드의 급격한 긴축 부작용이라는 얘기들을 외신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설상가상 지금이 또 어떤 시기냐, 정치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바로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바이든이 갑자기 또 나와가지고 뜬금포를 한 거죠. 이례적으로 빠르게 개입을 한 거예요. 물론 뭐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뭔가 조기 진화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기 보시면 이례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이거는 이 사태가 재선을 앞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이런 정책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유효하지 못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으로도 비트코인을 믿고 계속해서 매집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증거들을 하나 가지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버게이트부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장표죠. 실버게이트부터 SVB, 시그니처,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은행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반대 움직임을 보였죠. 나홀로 굉장히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 자,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어떤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네시스 블록이 2009년에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 금융 시스템에 다시 한 번 더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탄생에 다시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답은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결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USDC가 패깅이 크게 깨졌었죠. 자, 이걸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법정 화폐와 생각보다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답은 뭐다? 비트코인에 있다라는 게 더욱더 강하게 증명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이 전문가들이 자, 이런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도망갈 곳이 BTC뿐이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수단은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부분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매거진의 편집장이에요. 피터 리조라는 사람이 이거를 다시 이제 게재를 했어요, 트위터에. 이게 뭐냐면 제네시스 블록인데 이 제네시스 블록에 보시면 여기 글자가 쓰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09년에 영국 재무장관이 두 번째 구제금융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금융기관의 탐욕 때문에 생긴 이 금융위기를요, 미국이 돈 풀기를 해서,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천문학적인 돈 풀기를 해서 살려놓은 거예요. 결국 이 돈들은 어디로 갔느냐? 자산으로 몰려가서 자산 가치만 급등시키고 빈부격차만 상승시켰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회자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예, 비트코인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자, 이 부분이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유명한 분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비트코인 맥시죠.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은 항상 전 세계 어디에서나 열려있고 멈추지 않는 은행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아크의 캐시 우드 역시 비트코인 가치 상승에 전혀 놀랍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사의 CEO도요, 연준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스스로 파괴하는 현장을 리얼타임으로 보고 있다. 결국 비트코인 외에는 도망갈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유명한 자기계발서 이제 작가님이시기도 한 조던 피터슨 옹께서도 미국의 은행 실패를 비트코인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팀 드레이퍼, 굉장히 유명한 이 투자가세요. 이 팀 드레이퍼도 모든 이 은행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본인들의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결국은 이 위기 상황에서, 이 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이걸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뭐다? 바로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변수는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변수는 결국은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고,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은요, 오히려 하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경기 침체 같은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요, 당연히 위험 자산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자, 이게 금리를 낮추는 건 굉장히 자산 시장에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 경기 침체랑 이어지면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 예로 지금 미 국채 금리가요, 갑자기 하루 최대폭 하락세를 나타낸 거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안전자산이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도 탄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안전자산으로까지 분류가 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대중들에게 아직까지 그렇게 인식이 되진 않고 여전히 굉장히 초위험 자산이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등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유명한 이 암호화폐 분석가인 이제 벤자민 코hen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다음 강세장이 오기 전에 1만에서 1만 2천 달러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만 4천까지 또 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더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장에 너무 다급하게 올라타셔가지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대응 전략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거를 5년, 7년, 10년 가지고 계실 거면요. 지금은 뭐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거를 주워 담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정도 용기까지는 없으시고 어느 정도 단기익을 감안을 하신다면요. 지금 이번 달에 있을 여러 가지 변수들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급하게 올라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투자 명언 중에는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죠. 이거는 굉장히 유효한 얘기예요. 너무 바닥을 짚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급등하는 것에 올라탈 필요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매도 버튼을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조금 더 차분하게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컨텐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